2023 수능 수학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이브에 정상모 선생님, 이정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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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정상모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MBTI ISFJ 용감한 수호자 정상모입니다. 오늘은 확통 수호자로서 열심히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렵게 한다. 자, 이정원 선생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막내 베이비 수학 이정환입니다. 막내인데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카드라케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에서는 작년 수능 선택 과목 문항 분석, 2부에서는 도대체 선택 과목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3부에서는 어찌 대비할 것인가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그 전에 정병훈 선생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병훈 선생님 나오시죠. 깜짝이야. 인사하시죠. 정병훈 선생님 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입니다. 네. 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에서 이렇게 그래도 칠판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집에 칠판이 있습니까? 집에 칠판이 있어요? 예, 칠판 있습니다. 이상한 집이네. 우리가 1부에서 작년 수능 선택 과목 문항 분석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정병훈 선생님이 아주 극히 주관적으로 작년 수능 총평 한마디로 요약 정리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쉬웠고 난이도는 선택 과목마다 비슷비슷했다입니다.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택 과목 분항 마칠 때 다시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하세요. 예. 그래서 1부 작년 수능 선택 과목 문항 분석 시작하는데, 먼저 확률 통계 시작하도록 하는데, 담당자 당연히 정상모 선생님이십니다. 정상모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용감한 수호자 정상모입니다. 확률과 통계에 대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전 문항을 다 보겠습니다. 보면서 문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2022 수능 23번 확률과 통계고요. 빠르게 볼 건데요. 제가 파트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문제가 보이시죠? 정답률 85%인 요건데, 여기에서는 요거 읽어내시면 돼요. 네, 결국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계수 묻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풀 수 있었고요. 24번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네, 요거 보일 거예요. 이항 분포요. 이항 분포 공식 써주시면 돼요. 25번이요. 여기서는 요 자연수 조건하고 나번을 보시면 돼요. 가번을 보시면 어차피 중복조합이라는 생각은 들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당황했다면 나번의 절대값 처리인데, 결국은 이 합차공식 쓰시면서 빠져나오면 자연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5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발견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이요. 여기부터 조금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글이 좀 길어지고요. 일단 뭐 비주얼이 압도하는 게 좀 있죠. 또 뭐 보통은 카드가 한 4, 5장 나와요. 뭐 10장 나왔어요. 제가 이걸 하나 누르면 여기에 밑줄이 또 쳐질 거예요.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근데 지금까지 그냥 제가 쭉 쳤으니까 대본이 없었지만 돌발 질문으로 아까 베이비라고 하신 이정원 선생님은 요거 읽으시면 뭐 어디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까? 뭐 다 중요하겠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요하고, 뭐 3장을 뽑았다도 중요할 거고, 뭐 다 중요할 거고, 자연수도 중요할 거고, 그림도 중요할 거고. 혹시 뭐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3장이랑 4 이하이거나 7 이상? 4 이하이거나 7 4 이상. 이하이거나 7 이상? 요거요. 그죠? 네. 요거 맞았네요. 그러면 요거면 지금 후배 교육하는 건데요. 요거 하면 뭘로 푸실 건가요? 요거 생각하시면? 저 극단적 표현이 있어서 여사건으로. 극단적 표현이요? 하여튼 뭐라고요? 그래서? 네, 여사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사건을 읽어내시면 4 이하 7 이상 아닌 거 5하고 6으로 선택을 하고 가장 작은 수가 5나 6인 걸 읽어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걸 다 썼을 거라고요. 가장 작은 수가 4인 거, 1인 거, 2인 거, 7인 거, 8인 거, 9인 거. 자, 그러면 이제 확통이 어렵다. 글을 못 읽는다. 난이도 올라갔다.
왜 나만 그러냐? 누군 빨리 푸는데 나는 왜 못 푸냐? 27번이요. 또 아직도 비주얼이 압도가 되죠. 길어요. 글이 깁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이 신뢰 구간 길이 문제가 그냥 B-A를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X1도 있고 X2도 있고를 빼고 A하고 C가 같다. 이 조건들을 이제 못 읽어나면 그 위에서 전기 자동차만 보고 있다고. 충전 주행 거리만. 필요가 없다고. 그거는. 밑에 X1, X2를 보라고. A는 C를 보고 B 빼기 A를 보라고요. 정답률이 55%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55%가. 아,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신성한 수호자. 우리 학동 친구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55%안 돼. 다 맞아야지 이거. 이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28번. 결국 이거거든요. 치역의 원소개수 3개. 그럼 1, 2, 3, 4 중에 3개를 고르면 1, 2, 3 나오고 1, 2, 4 나오고 2, 3, 4 나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번의 조건에 맞춰서 세시면 되잖아요. 정답은 21%뚝 떨어지죠. 29번이요. 근데 요거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는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그냥 인테그랄 걸어서 정적분을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인정? 이정한테 인정? 네. 그죠? 근데 배웠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다 배운 친구들, 그러니까 선택 과목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면 잘 푼다.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다. 아니 미적분을 배운 사람이 왜 이걸 풀고 있습니까? 와서 확률과 통계를. 아니 그냥 수학투 공부한 친구들도 적분 배웠잖아요. 그럼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못한 것들을 핑계 대지 말라고. 그것 때문이다. 뭐 저것 그러면 안 때문이다. 되죠. 네. 요거 하면 되잖아요. Y 물어봤죠? Y 보시고 GX 보시고 그럼 FX 더하기 GX는 K니까 GX는 K 빼기 FX잖아요. 그렇게 그려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적분을 걸면 쉽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수학 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아 정적분 수학투 공부하면 다 나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확통이니까. 30번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못 풀게 된다고요. 안 풀죠, 일단.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풀죠. 일단 뭐 너무 어려워, 너무 길어. 근데 여기서 잡아내셔야 돼요. 또 잡아내야 돼. 글을 잡아내야 돼. 흰공, 검공, 주사위, 바구니, 흰공, 반복, 개수, 자연수, 존재.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정환 선생님. 네. 여기 저예요? 빨리 읽으세요. 빨리 읽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자꾸 긴데. 계속 선생님 껴도 한성원 선생님께서 한성원 선생님 안 왜? 첫 번째는 주사위니까 독립시행이고 저 네. 뒤에 보면 A5 더하기 B5가 7보다 같거나 크다는 전제하에니까 조건방률이고 와. 그 독립시행이 발생하는 사건의 진행 경로를 써놓고 AK 콜 BK인 순간을 찾아내면 되죠. 이거잖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길어서 그래요. 예,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봤는데 모든 문제를 다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정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한성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정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 길고 복잡해 보이고 무서워도 결국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내시면 그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 학생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글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 뭐 시간이 부족하다. 요게 확률과 통계의 과목의 모호성이 아니라고요. 그냥 공부량이라고요. 그렇죠. 많이 공부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럼 쓰이는 언어가 제한적이에요, 되게. 지금 한 선생님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뭐 이고, 뭐 독립시행이고, 뭐니까 조건부확률이고, 아까 이정환 선생님도 다 얘기하시잖아요. 뭐 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사권 쓰겠다. 이게 선생님들이나 상위권 친구들은 되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걸 적절한 공부량을 뒷받침해주면 그건 분명히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냥 갑자기 물어봤을 때도 툭하게 나올 수 있게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어렵다 쉽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길다, 복잡하다 이쯤이지 이 인식할 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무섭다 이쯤이죠. 무섭다. 아, 그쵸. 쫄지 그거는 말자. 뭐 적극.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적분에 그래서 쭉 봤고요. 네. 미적분하고 기하 문제는 우리 이정환 선생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네, 미적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적분에서는 제가 세 문항을 좀 골라봤는데요. 27번까지는 뭐 쭉 무난하게 가셨을 것 같고 28번 정답률 52%였는데 합성함수의 해석을 출제를 했고요. 근데 기존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함수를 좀 분리해 써줬다면 얘는 합쳐서 학생들이 풀 때 약간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게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전형적인 도형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이제 극한 도형 문제인데 28번이랑 사실은 좀 바뀌어서 출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산이 그냥 많아서 29번에 배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미적분에서는 30번 굉장히 잘 출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조건의 이해와 해석이 모든 문항의 해결을 결정하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계산도 없고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네, 출제를 잘 한 것 같아요. 28번하고 30번은 아주 잘 출제한 거죠, 이게. 네. 20. 근데 29번은 어떤가요? 29번. 29번은 기하는 쉬운데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미적분 계산량을 좀 버틸 수도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걸 예고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28번이랑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주제가 네, 주제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하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26번 정답률이 갑자기 엄청 낮습니다. 42%로. 26번인데 대단합니다. 26번인데 42%요. 사실 이건 타원이랑 원 공부를 잘 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합동을 잘 보고 그리고 이제 28번 선택했는데 28번은 포물선 정의를 이해했는가? 그리고 삼각형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제 잘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연립을 잘 할 수 있는가가 출제가 됐고요. 정답률이 객관식인데도 37%니까 상당히 낮네요. 26번에서 멘탈이 이미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라는 생각이 48번은 들고요. 전형적인 기하 문제인데 직각삼각형이 몇 개 숨겨져 있고 그걸 연립해서 그냥 당장 풀라는 말인데 쉬운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힘들었으니까 저렇게 나왔겠죠. 어차피 정답률이. 정의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포물선이 두 번 나오니까 두 번 이용해서 중간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9번, 30번 두 개 남았는데요. 29번은 그냥 벡터의 모든 것을 한 문제에 그렇죠. 꾸겨 넣어서 물어본 문제고요. 벡터 몽땅. 몽땅. 아, 근데 문제. 비주얼이 문제 예뻐요. 멋있습니다. 저기 대단하네. 한 문제 이렇게 다 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게다가 29번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0번. 얘는 또 공간 도형의 모든 걸 공간 다 몽땅. 물어본 거죠. 그렇죠. 몽땅. 공간 그리고 좌표 그리고 이명각 작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정사형. 공간장 몽땅. 너 다 알아? 이거예요. 확통 친구들 이거 한번 봐봐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30번은 공통적으로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과목의 중요한 거를 그렇죠.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과목에 중요한 모든 걸 다 네. 때려박아가지고 좀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그 총평 확통부터 좀 해보죠. 우리 넘겨볼까요? 예. 다시. 확통, 쌤 리모컨 드릴까요? 확통의 그 뒤에는 일단 세 문제 있잖아요. 네. 28, 29, 30 네. 중심으로 조금만 더 보죠. 21%, 10%, 4%인데 28번은 아까 우리가 정상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분류해 보면 어쨌든 한 원소를 제외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가지 경우에 관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네네. 이게 실수했느냐 마느냐 뭐 이쯤 아닐까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죠. 항상 그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센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센 게 실수가 없었는가? 그런 항상 거죠. 얘기하는 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는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확률과 통계는 답을 내놓고도 불안하다. 모호하다.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쭉 다 풀다 보면 미적분 선택자들도 긴 계산을 하다 계산이 보면 기니까. 중간에 자기들도 의심을 해요. 이거 좀 잘 그렇죠. 하고 있는가? 내가 잘 했는가? 실수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통 친구들만 가질 수 있는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를 뿐이죠. 채는 건지 뭐 푸는 어쨌든 건지. 관건은 애들 입장에 분류가 다 되는데 확실하게 잘 샜는가? 좋습니다. 29번 보죠. 그리고 공부할 때 케이스마다 세는 방법을 공부할 땐 다 해놓자. 저는 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29번도 보시죠. 네. 29번은 그래도 잘 낸 문제죠. 이 정도면. 그러지 않습니까? 수학 툴을 공부했잖아. 저는 너무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통계 쪽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게 너무 늘 쉬웠거든요. 그렇죠. 네, 간단했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거를 푸는 공부를 문제가 안 나와서. 한다고. 애들이. 그렇죠. 안 하다가 당하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출제도 예상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또 이제 다 이거 할 거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복잡한 문제만 이제 엔제로 쏟아 나와질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 이게 거죠. 이게 뭐 좀 뭐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정말. 개념 문제죠 이게. 맞죠. 개념 그냥 문제. 그대로 개념 문제라서. 30번도 보시죠. 네. 이 30번도 아까 그 기하나 그 미적분 문제처럼 이 한 문제에 사실은 확률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30번은 그렇게 내겠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도 30번을 이렇게 내겠다. 아까 우리 기하 30번, 미적분 30번 보죠. 한 문제 한 그냥 문제는 그 단원의 거의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쏟아붓겠다는 의지이고 그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 8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우리 앞에 공통문항 22번처럼 22문장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한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확통이라고 쉽게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거. 그래 당연히 확률 통계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사건 자체가 어려우면 애들이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건을 보면 매우 쉽잖아요.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확률에 관한 총체적인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 거 머릿속에 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게 경우를 분류해 보면 한 4-5가지로 분류되지 않을까? 한 4가지로 분류됐나요? 그러니까 밑에가 빠짐없이 좀, 밑에가 좀 많죠. 빠짐없이 다 제대로 분류해 봐라. 그러니까 복잡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지수, 분류의 가지수를 많게 하는 방법으로 네. 문제를 낸 거다. 좀 쓰면서 알게 하고. 쓰면서 알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설 모의고사나 선생님들의 그냥 엔제나 이렇게 막 만들어진 문제는 이렇게 세면서 복잡성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접근을 막죠. 처음부터 읽으면 맞아요. 그냥 맞아요. 사건이 어렵죠. 사건이. 네, 사건이 그 얘기가 이제 어렵고. 사건이 어렵다. 네. 이런 요소를 잘 담지 않은 문제들이 많죠.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최소한 확률 통계에 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난이도를 확보하겠다. 라는 평가원의 거의 무슨 선언 아니에요? 저는 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언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막 때려 박아놓고 접근조차 못하게 만든 요상한 문제들이 그런 문제 안 나올 나오죠. 수도 그러니까 만들어질 거다 아마. 앞으로? 네, 그런 거 이 잘 골라 시장에. 풀어야죠. 네. 그거는 우리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를 봐야죠. 좋습니다. 네. 지나가죠. 근데 오히려 또 되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표현들이 확통에서 많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아요. 다 훈련만 전형적이죠. 확동의 언어가 있잖아요. 네, 좋은 문제로 훈련만 잘하면 충분히 그렇죠.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적분. 미적분 가죠. 네. 미적분 28번부터 28번. 예. 이 정도면 28번으로서 아주 적합하죠, 난이도가. 너 극소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합성함수 다룰 줄 알아? 이렇게. 근데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상한 기술이 아니고 그냥 아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풀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까, 이거 혹시? 저는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냥 식으로 풀어서 봐도 되고 합성이 대응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해도 되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식을 좀 더 풀어서 썼다면 이번에는 합쳐서 써서 합성함수를 혹시 못 본 친구도 있을까요? 설마요. 에이, 참. 그럼 미적하면 안 되죠. 뭐 아무튼 그래서 28번 바뀐 시험에서는 조금 더 문제는 깔끔해 보이되 깔끔해졌죠. 본질을 잘 공부했는가 이런 걸 좀 묻는 것 같고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고. 분명히 요거 그러면 이제 합성하면서 빨리 그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그게 걸로 이제 하는 의미 친구들 없어요. 분명히 그쵸? 있을 텐데. 그거 하면 더 복잡해질 텐데. 물론 뭐지? 건축학도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뭐 잘할 수 있지. 뭐 N축 이런 거 네, N축 얘기하는 그러죠. 친구들이요. 좋습니다. 근데 별 차이 없다는 거. 네, 29번 요령 부리지 말고. 29번은 22% 정답률이 상당히 낮네요. 나올 걸로 예상이 됐던 주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96점인데 계산에서 그런 뭘 것 하나 같아요. 빼먹어서 이것만 틀린 친구가 있어요. 그거 많을 것 친구들 같아요. 중에.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FG 전형적이지만 근데 생각보다 아까- 높은 거 아닐까요? 22%면 많이 틀릴 그러니까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데 높지 그래- 않아요. 낮은 거예요. 네 사실 계산량이- 이 주제에 비해서는 계산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F 세타하고 G 세타를 왜 저렇게 물어보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 수능 시험지 보고 유일하게 좀 이상하다. 네, 한 그러니까. 29번이었어요. 이 29번. 나머지 문제들은 다 감탄하면서 봤는데 이 문제만 네.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나오든 대비를 잘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30번은 정답률 10%. 그러니까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높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30번이 미적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30번이 이거보다 더 어렵길 바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죠. 사실 왜냐하면 사설이나 이런 데서 더 어려운 문제 더 훈련을 어려운 거 많이 많이 했었고, 풀었죠. 기출에도 어려운 문제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잘 냈습니다. 왜냐면 잘 내긴 진짜 잘 평가원이 냈죠. 6월 모의 평가하고 9월 모의 평가를 내보고 미적이 이 정도 쉬워져도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이 평가원이. 그래서 30번 너무 어렵게 나오면 표준 점수가 더 높아져. 훨씬. 그걸로 유불리를 막겠다. 그걸 막기 위해서 30번을 이 정도로 출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0번 풀 줄 알면 수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좋고 뭐 나조건 자체를 딱 보고 그렇죠. 잘 읽어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구하라는 것도 보고 뭘 할지 봤어야죠. 좋습니다. 이제 기하로 넘어갈까요, 네. 선생님? 다시 한번 더 보시죠. 28번. 28번 잘 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잘 냈습니다. 다 잘 내는 특히 기아를 더 잘 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기하고 확률 통계 확률 문제가 네, 참 다 좋은 잘 것 내요.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9번도 볼까요? 네. 29번은 진짜 물어볼 걸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너 벡터 알아? 이거죠. 네. 많이 나왔던 걸 잘 그렇죠. 결합시켜놨고. 지금까지 꽤 많이 나왔죠, 이 주제가. 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문제에서 각각 요소를 합쳐진 것 끄집어서 같아요. 예, 합쳐놨죠, 이게. 옛날 기출 문제 맞습니다. 이제 평면 벡터에서 나왔던 29번을 잘 모아놓은 느낌?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요, 29번? 저 정도는 저는 근데 29번 답죠, 이건. 29번 중에서 잘 만들었고 29번 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어려웠을 수도 좀 있다. 어렵다. 그렇죠. 네. 29번 치고 어렵죠. 애들이 안 그래도 벡터 힘들어 하는데 이게 30번 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괜찮을 같아요. 것 네. 같아서.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기하는 30번이 2개 나온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29번이 꽤 어려워요. 네. 다른 과목이 29번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고를 묻는 거 같고 30번 다 물어봤죠. 네. 근데 상황이 좀 쉬워요.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의 상황이. 결국 작도를 해보면 저 이명각 작도하는 게 좀 쉬워서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공간적인 사고방식이 좀 모자란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했겠죠. 뭐 어쨌든 좋은 문제이고 적당한 30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기하 잘하는 애들이 기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하 잘하는 애들은 그냥 보자마자 알죠. 보자마자. 예. 점을 딱딱 찍어보면 다 특별한 점들만 줬는데 역시 한정원 선생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재수하려고 마음 먹는 친구는 다 알겠지. 자기가 봤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 작년 수능 선택 과목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부로 넘어와서 그 선택 과목 선택 기준 여러분들이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그 정병훈 선생님 네. 다시 한번 연락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선택 과목 주요 문항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 정병훈 선생님의 의견하고 그리고 2부에서 시작될 수능 선택 과목 선택 기준에 대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훈 선생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딜레이. 선택 과목 문항들에 관해서 예, 확통, 미적분, 예. 기하 순서대로 예. 좀 인상 깊게 봤던 문제들. 확통은 29번입니다. 확실히. 확통 29번 네. 그 확률 점수 네, 29번은 맞아요. 형님이다. 평가원에 정말 그 노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작이다. 좋습니다. 예. 기하는 미적은 기하는 자 기하는 26번하고 28번이 이제 좀 재밌긴 한데요. 그걸 빨리 통과했어야 되는 거죠?
26번의 경우는요. 안 보이는 학생들은 그 72를 보고 그냥 불을 찍어야 됩니다. 그걸 찍어야 된다. 저뭐 찍기. 찍기 특강 있어요. 여기도 되는 게 없는데 잘한다. 틈새 찍기. 아, 그만해. 그게 됩니다. 몇 번 또.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미적분은 사실 저는 그냥 임팩트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음 뭐 무난한 예, 문제들. 그리고 이제 좀 전반적으로 그 선택 과목 세 과목 모두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뭘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 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해야 되는 양이 많은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그 작업량 자체를 늘려놔가지고 세 과목 모두 난이도를 진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평가원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는 알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저는 그 정도 의견입니다. 네. 2023 수능 선택 과목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서 예. 이야기할 건데 예,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예. 정병훈 선생님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말. 당부의 말씀요? 애들한테 당부하는 말. 이걸 기준으로 선택해라. 일단 첫 번째는 가급적 빨리 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락가락하면 피곤하다. 음. 예,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해.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다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자기의 어떤 상태나 어떤 욕망 이런 거를 먼저 잘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선택 과목 선택 기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야기하기 전에 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관한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데 우리 이정환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하나 읽는 걸로 네. 읽으면서 같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이렇게 계속 읽으면 늘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포인트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팀원들의 공통 점수가 높으면 내 선택 점수가 가산점을 받고 팀원들이 허수면 점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진짜 기하 확통도 불리한 것이 없는지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미적 기하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아까 미리 다 아까 말씀을 드려놓은 거라서 이렇지 않다고요. 공정의 시험이고 산식으로 증명이 돼 있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뭐 학습량이 뭐 이렇다라는 그런 걸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다 많이 해야 됩니다. 수학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만큼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러잖아? 없어요. 그러면 피 터진다. 네. 계속 개념량이 가시죠. 적다고 학습량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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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네. 넘어갈까요? 세 번째 질문은 고2 모고 3등급 뜨는 애들한테 제가 기하라고 하면 약팔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3등급이면 미적하면 기출도 다 못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미적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또 같이 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목표가 100점이 아닐 것이라 예상합니다. 혹시 2, 3등급 혹은 그 아래 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어떤 선택 과목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정상모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답해 주시죠. 어디서 뭐 약을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팔려 욕을 먹을 이유, 뭐 그다음 동네 학원에서 미적하라고 했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4번도 지금 이건 무슨 뜻이죠? 혹시 2, 3등급을 왜 2, 3등급을 노리죠? 만점을 노려. 이게 약간 뭐 수시 뭐 이런 최저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최저. 아니 유리한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최저도 맞출 수 있고 지금처럼 낮은 등급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확통이 잘 되면 확통을 하고
그렇죠. 아까 수능 문제에서도 기하 아까 바로 안 그 보이면 정병훈 선생님 기하지 말씀하신 게 말고. 답이에요. 네. 정병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답이라고. 함수가 좋으면 미적분하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와 이건 상당히 깁니다. 좋네요. 잘 읽어볼게요. 1년밖에 없는 시간 관계상 기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1년이나 있네요. 함수를 다루는 것에 자신이 있어 미적분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데 표준 점수 변환 식으로부터 미적의 많은 개념 공부량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통 과목을 잘 보고 선택 과목이 어려워서 못 본 과목에 과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적분이 표준 점수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제 선입견과는 다르게 미적이 기하에 비해서 크게 신경 쓰일 정도로 양이 많은 것 아닌가요? 이게 5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리를 하면 미적이 유리하냐? 시간이 없는데 기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6번째 질문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경제학과에 가고 싶은 문과 학생인데 확통보다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더 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 과목으로 확통보다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 네.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이정환 선생님께서 먼저. 일단 전 6번부터 네. 질문을 답하고 싶은데요. 확통을 할 친구들은 확통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미적분을 아까 그 문제들 뭐 기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통을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확통하는 친구들은 확통을 잘해서 대학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번 맞나요? 네, 5번도 5번. 이번에 이 미적의 많은 개념 공부량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이번에 100점 표점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많이 해야 된다. 그 개념의 학습 양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준 점수에서 크게 유리한가? 사실 내년 수능 가기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리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5번 질문 친구들은 꽤 그래도 그 질문이 심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꽤 깊은데 충분히 보상받은 거야. 표점이 같잖아.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기하 29번 문제 있잖아. 기하 29번 문제. 쉽지 않죠. 그게 30번 문제하고 난이도가 거의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은 개념의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덜 공부하게 되는 거야. 각각의 개념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는 게 좀 덜 돼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점이 같잖아. 그 말이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뜻이야. 선생님 점수가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조금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개념량이 많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깊이 공부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점이 같다고. 그 말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걸 뜻해. 야, 걱정하지 말고 아무거나 선택해. 너 미적 잘한다며 미적해. 다른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일단 5번 글이 긴데 거기서 제가 제일 잘 보이는 게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선택하려고 했다라는 건 no. 그러면 안 돼. 그다음에 자신이 있어서 미적분으로 마음이 간다. yes.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가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6번은 그러니까 대학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배울 것을 생각하면은 생각하지 마. 일단 대학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대학교 가서 해도 되잖아. 저는 이제 확통할 애는 확통해야 되고 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확통할 애는 확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파트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로 가겠습니다. 파트 2의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주된 목표가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평가원은 표준 점수를 올해처럼 같게 맞추기 위해 기하를 더 어렵게 내고 이런 순환의 반복이 계속 이뤄질까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기하가 미적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는 평이 압도적이었는데 만점을 제외하고 표준 점수가 낮고 등급것조차 높았는데 미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지 고민됩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건 제가 먼저 답할게요. 네. 일단 두 번째 문제부터 기하가 미적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 말이 저 말을 한 사람들 전체 있잖아.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에 관한 고백이야. 그건 왜 그러냐? 표준 점수 만점이 같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난이도가 완벽하게 같았다는 뜻이야. 난이도가 같아야
표준 점수가 같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1번 말이지 1번 질문. 이런 난이도가 반복될까요?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 평가원이 9월말 평가 때 출제에 실패하고 나서 그거의 그 반성적 토대 위에 출제했다고 난 선생님 생각해. 내년 수능 거의 이와 흡사한 경향을 가질 것이다. 난이도상라고 예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3번, 4번, 5번이 또 비슷한 질문 같아서 묶어서 가겠습니다. 3번은요. 표점도 미적분이 더 유리하다고 하고 문과도 미적분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혼란스럽다. 그리고 4번은요. 미적 표준 점수의 차이와 확통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입시에서 거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5번. 확통이 만점의 표점이 낮다는 이유로 가장 낮다는 이유로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도 될까요? 자, 정상모 선생님 빨리 말씀하시죠. 일단 뭐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했다고 좀 불리하고 확통 대신 미적분을 뭐 선택하면 유리하다라는 건 일단 없다고 치고요. 공정한 시험이라고 쳤을 때 저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왜 확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먼저 의미를 좀 부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문이과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둘이야, 아들 딸을 낳았어. 한 명이 문과고 한 명이 이과야.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진짜.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을 보면 이상해, 쟤네들. 사이코야. 근데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을 보면 저래 이상한 애들이 없거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MBTI 얘기했지만. 그런 거 막 재밌는 글 많이 있잖아요. 뭐 INFJ 뭐 이런 게 있어요. 불법 주차를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 누군가. 그럼 INFJ는 그렇게 써요. 차주님께 한 20줄 써. 당신이 왜 여기 왔는데 뭐 이렇게 한 거 좀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입주민 대표 딱 써준다고요. 근데 ENTP는 뭐라 쓰냐면 너 여기다 불법 주차하면 너 차 사라진다 뿅. 마법사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확통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게 뭐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들은 확통을 잘할 수 있게 태어난 거야.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들아 정리해 줄게. 기하가 잘 보이면 기하하고 확통이 그렇죠. 맞으면 확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술에 속지 마.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확통이나 아니면 미적을 선택하는 그 결과물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지금 와서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미 그렇죠. 네, 이미 실력이 좀 없다는 거고 우리 중학교 때 다 해봤잖아요. 중학교 때 다 나오잖아요. 확률과 통계 내용들 다 나오잖아요. 세는 거,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도형 해봤잖아요. 원주각, 중심각, 뭐 닮음. 저기 3학년. 네. 그렇죠. 아니 싫다니까 그거 하기. 저기 3학년 기하. 너무 재밌어, 너무 쉬워. 그거 있다니까. 이런 친구들 하는 거야. 기하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런 사람도 있나요? 많아. 아주 많아. 애들 댓글에 자꾸 그냥 기하로 와라 이런 이상한 함수식 얘기가 쓰고 있는데요. 방정식 부등식 뭐 풀면서 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걸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못 버티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세고 통계 공식 외워서 풀고 하는 거는 어쩌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라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좀 쉽고 접근하기 쉽다고 해서 공부 양을 줄이면 안 된다. 많이 하고 많이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거고 그거에 대한 모든 보장은 이루어져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불리할 거 없고 활동 선택자들 기웃거리지 말고 본인 거 열심히 하고 거기서 다 맞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개 틀릴 수밖에 없다면 미적분 가서는 두세 개 틀릴 테니까 여기서 한 개 틀리려고 노력하고 다 맞으려고 노력하고. 네, 그럼 이제 6번 질문 파트 2에서 하나 남았는데요. 네. 6번은 문과지만 표준 점수에서의 우위를 위해 확통 대신 미적분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학습량과 난이도 대비 많은 이익이 있을까요? 계속 똑같은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좀 그러니까 문과지만 읽어보면 문과지만 우위를 위해 확통 대신 미적분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학습량과 대비.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확통을 하면 학습량을 안 해도 좀 줄여도 된다라는 전제를 본인이 어.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확통은 왜 안 하려고 그래? 자, 그게 파트 3입니다. 아 예. 우리의 그래요? 파트 3는 학습량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자, 파트 3로 갑니다. 그러면 또 시작하시죠. 파트 3의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기하 선택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현역에게는 양적으로 많은 미적보다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학원 강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면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는데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역에게 미적보다 기하가 유리할까요? 두 번째, 기하는 미적보다 공부량이 적나요? 세 번째, 확통을 하면 확실히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나요? 제가 먼저. 네, 좋습니다. 아까도 첫 번째 질문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개념 공부량은 적지만 학습량을 적게 생각하면 피 터진다. 한성원 선생님 말씀대로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원수투 공통 정답률을 정답률까지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차이가 꽤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적분 공부하는 애들만큼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개념 공부량이 적은 거지 수학에 들이는 시간은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부량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습득해야 될 개념의 양이 작은 거야. 개념의 양이. 그런데 습이잖아. 습득. 나는 연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접하는 개념의 양은 작은데 그 개념을 습하는 시간 있잖아. 이걸 줄이잖아요. 그럼 이상해져. 이거 왜 이상해진다고 이렇게 경고하느냐? 작년 있잖아. 올해로구나.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있잖아. 기하 선택자 있지. 기하 선택자. 1등급 내 비율이 대략 4%였어. 그러니까 1등급 중 기하 선택자의 비율. 그게 거의 4%였다고. 그런데 부평이 되잖아. 내려가. 2%로. 수능이 되잖아. 아마 더 내려갔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접할 개념량이 줄어들었잖아. 연습도 안 해. 공부량이 줄어들었다고. 딴짓을 해.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해. 그렇잖아? 그래, 수학에서 망해. 기하 선택자가 미적만큼 기하를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하를 선택하잖아. 공부량을, 시간을 거기에 투여하지 않을 마음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럼 반드시 당해. 선생님이 그랬잖아. 도망가? 그래, 도망가봐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학습량은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통이나 같은 거야. 단지 사용하는 개념, 그 개수가 다를 뿐이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3번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 그러니까 확통을 하면 미적 기하하는 것보다 확실히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확통을 하면 미적 기하보다 조금 하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통이 전체적으로 양은 분명히 작아요. 교과서의 페이지 수도 작고, 그다음에 개념을 배울 때 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금방금방 이렇게 차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플랜 B 확통을 거의 다 끝냈는데 기초 기본 개념만 딱 본다 그러면 되게 짧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고 애들이. 이게 끝내고 그냥 끝나요. 개념 공부하고. 그럼 당하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 중에 확통 듣는 친구들, 뭐 미적 듣는 친구들, 뭐 기하 듣는 친구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제 12월 달에 개념 강좌를 다 사잖아요. 책을 다 사요. 그다음 워크북도 사요. 뭐 기출력도 사요.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미적 친구들, 기하 친구들은 3월에 문제풀이를 사고 5월에 문제풀이 2를 사고 7월에 파이널 먼저 하고 9월에 또 파이널 추가도 하고. 근데 우리 학통 친구들한테는 전 늘상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게 12월 달에 개념하고 워크북을 사요. 그리고 3월에 문제풀이가 나오면 안 사요. 그러다 가끔 개념을 또 사요. 개념책을. 7월에 문제풀이 2가 나오는데 안 사요. 그러다 가끔 개념을 또 사요. 그다음 9월 달에 파이널이 나와요. 파이널을 안 사요. 그러다 가끔 개념을 사요. 그러다가 구원 특강을 해달래요. 구원 특강을 언제 나오니요? 그래서 구원 특강을 내면
국어 특강을 해요. 그리고 다른 걸 뭐 하니에요. 그래서 업고 특강을 내면 그거 들어요. 결국 책 2권 한 거예요. 개념책 그렇죠. 하나랑 마지막에 압축 개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가 불리하냐고요. 미적하고 기하에 대해서. 공통 과목도 훨씬 못 볼 거예요. 미적보다 기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본인이 불리해짐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이제 된다. 학통이 유리할 수 있다. 뭐 쉽게 배울 수 있다. 뭐 웃으면서 우리가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호자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지켜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저의 모든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아, 내가 학통 선택했는데 불리함은 없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전엔 분명히 그게 있었잖아요. 이 가려주는 가림판이 있었잖아요. 저 무서운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좀 사이코 같은 놈들하고 싸우지 않게 딱 막아줬잖아 누군가가. 근데 그게 없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갱탱이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 이번 커리큘럼에 학습량을 대폭 늘린 거예요? 네. 아, 잘하셨어요. 아니, 찬성.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다가 학통 선택자들이 수학 공부하다가 딴 과목 못하게 만들겠다. 확통 선택자들 있잖아. 미적분 선택자들이 기출문제 푸는 동안 이들 있잖아. 압도적인 문제풀이량을 딱 확보해. 그럼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다. 지나가시죠. 5번 좀 질문 재밌는데요. 재능의 네. 영역 5번. 5번이요. 5번 기하는 자신 있고 미적은 자신 없는데 그래도 미적을 선택해야 할까요? 실제로 미적분을 한 문제 정도 기하보다 못 풀어요. 아니 못 풀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기하는 거지. 진짜 자신 있으면 진짜 이런 자신 애들이 세고 있으면 셌어. 그게 전체 수험생 중에 꽤 많아. 세고 세봐도 8%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8% 많은 거지. 그 8% 중 한 3분의 1 세고 셌지.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표준점수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기하는 거지. 기하하는 거죠. 기하는 자신 있고 너 기하해. 미적분을 하나 못 푸니까 그렇지. 기하해야지. 이런 애들이 진짜 기하는 기하해야지. 거지. 요거 자신 기하해야지. 있는지를 맞습니다. 스스로 평가를 네, 해야죠. 본인이 뭐 알고 네, 본인이 기하게 잘 알아야 아, 되고. 예. 유리해 너한테. 기하는 게 유리해.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갈까요? 현 예비 고3 사탄 선택자입니다. 수능 확통을 풀면 한 문제 정도 제외하고 모두 맞습니다. 미적분에선 한두 개만 틀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확통을 해야 할까요? 그래, 당연히 확통을 해야죠. 아 이게 확통이지. 그렇죠. 확통. 6번이 확통. 애초에 다 잘하고 있는데 못 알아. 아니 고민을 미적분에도 합니까? 한두 개만 틀릴 확통하면 자신이 되죠. 없는데 그럼 확통을 해야죠. 좋습니다. 네. 7번. 7번은 가운데부터 단순하게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게 맞는지 미적분 기하 중 유불리 장단점 등을 따져가며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를 빠르게 골라서 수능 전과 쭉 밀고 나가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잘하는 걸 빨리 골라서 쭉 해야죠. 저는 이게 이 질문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똑같네요. 질문들이. 그렇죠. 거의 뭐 복붙이야. 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니까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다 오해하고 있고 그렇죠.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똑같이 대답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미적분 기하 중 유불리 장단점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선택하면 되나요? 너 잘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 짱이야. 그게 제일 유리해. 그러니까 좋아하면 많이 할 거고 맞습니다. 많이 하면 잘하게 되고. 잘 할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쌤? 네, 좋습니다. 이 7번의 윗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적분은 쌓인 기출이 많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이미 문제로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에 기하는 쌓인 기출이 적고 범위도 좁은데 아직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네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8번이랑 이어지는데 또 문과여서 당연히 확통을 선택했는데 확통은 정말 문장 자체가 이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미적분 하자기엔 다들 말리지만 선택 과목 말고 미적 파트가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 과목 수학투에서 공통 과목이죠. 미적 파트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 미적이랑 그렇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공통 과목에서 이 미적이 자신 있다. 네, 수투 뒷부분 그때 미적이랑 확통이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문과니까 당연히 확통을 해야 되고 확통은 정말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적을 하면 계산 자체가 어려워요. 기하는 잘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는 확통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고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확통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고 뭐 수학에서 쓰는 언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한 학습량으로 그 부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공부량 자체가 학습량 자체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택 과목 말고 미적 파트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공통 과목의 수투의 미적분이 자신 있다라는 건데 그것만으로 선택 과목의 미적을 할 수 있다? 저는 no. 그리고 요 아까 7번에서 네네. 뭐 미적기나 기하나 아까 기출 문제 다 봤지만 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에 뭔가 결합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저런 고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8번도 확통 문장 이해 안 가는 것도 한성원 선생님 말씀대로 많이 읽어보면 오히려 더 정형화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돼. 확통이지 않을까 그러면 라는 생각합니다. 그냥 확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화물통에 나오는 문장이 계속 반복돼. 바뀌지 않아. 네. 10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10번 재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택했던 과목을 한 번 더 공부하는 것이 새로운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이 선택했던 거 공부해야죠. 네, 선택했던 거를 공부하되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정말 선생님 정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오래 한 친구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기하도 했었고, 뭐 미적도 했고, 확통도 다 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런 애들은 좀 다르죠.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3부 그 선생님들 각자가 닥쳐오는 겨울방학 때 이건 최소한 하거라 과목별로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다시 정병훈 선생님 호출해서 네, 좋습니다. 그 선택 과목 선택 기준에 대해서 또 들어보고 그리고 닥쳐오는 겨울방학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하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훈 선생님 나오세요. 그냥 제가 느끼는 바를 좀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공부 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학생들의 질문들을 봤을 때 애초에 이제 수능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수능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근데 그렇죠. 마치 되게 절대평가 시험을 보듯이 조금만 공부하면 돼, 조금만 공부하면 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 미적을 하든 확통을 하든 기하를 하든 공부량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의 경쟁자보다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기본인데 근데 이제 그냥 요만큼만 하길 바라고 저만큼만 하길 바라고 약간 요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상대평가에서는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10만큼 공부했는데 옆 친구가 11만큼 공부하면 나는 걔한테 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무조건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일단 그 공부 양에 대해서 뭐 좀 약간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관점으로 같은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건데 네. 좀 상대평가인데 어떻게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그 드는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서 어쨌든 미적과 기하가 표점이 그 만점자 표점이 같고 확통이 조금 더 낮잖아요. 이 상황을 봤을 때 미적과 기하는 그냥 취향으로 선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자기 취향을 잘 알아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확통 선택자가 왜 확통을 선택하면 표점에서 더 불리할까? 그게 이제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왜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확통을 많이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제 의견이 맞지 않을 건데 아마 이제 이 체제가 몇 년이 지나면은 제 의견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모집 단위들을 보면요, 대학들에서 미적하고 기하만 선택해서 뽑는 단위들이 주로 이공계나 뭐 의대나 이런 데 포진돼 있고, 그리고 이제 확통만 선택하는 단위는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미적하고 기하만 이제 받는다라는 모집 단위가 있는 이상 상대적으로 당연히 미적과 기하에 잘하는 학생들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어떤 뭐 노력이나 뭐 그 현재 실력이나 이런 거 이전에 지금 이 입시 체제 구조상 어차피 아무리 설령 확통을 미적 기하보다 더 어렵게 낸다고 해도 그래도 잘하는 학생들은 미적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적과 기하 중에 뭐 미적이 더 유리하냐 기하가 더 유리하냐는 사실 이번에는 미적하고 기하하고 비슷하게 냈지만 다음에 기하를 더 어렵게 낼지 혹은 다음에 미적을 더 어렵게 낼지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저도 계속 이 체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단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확통 선택자들 입장에서 아니 확통에서 왜 미적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진다면은 여긴 더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걸 전제하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가는 거고 바꿔보는 거고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딱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산술식도 물론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이제 이 모집 단위상 당연히 미적 기하 선택자들이 조금 더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구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그 지금 여기 선생님들 얘기한 거에서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제가 했을 말일 것도 막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 나왔던 얘기들을 이제 좀 빼고 좀 안 나왔던 얘기들은 한 요 정도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좋아요.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 겨울방학에 관한 당부도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겨울방학 때요? 그냥 빨리 정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말. 인사말이요? 응. 그래도 저 코로나 자가격리 하는 중에 그래서 이 방송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 많았는데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출연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될 얘기들을 그래도 세 분 선생님께서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들에게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가급적 선택 과목을 지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적분 선택자 겨울방학 때 최소한 이걸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성모 선생님부터 네. 말씀하시죠. 제가 늘 학동 선택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학습법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양의 문제다. 제가 본 미적 선택자와 학통 선택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재능, 뭐 타고난 것 모든 거를 떠나서 공부 양이에요. 그렇죠. 노력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수학 수투를 너희들이 학통 선택자가 훨씬 많이 해야 돼. 수학을 좀 못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희가 덜해. 미적분 친구들보다 수학 공부도 덜해. 선택 과목 공부도 덜해. 계속 개념만 끝까지 봐. 그러면 안 돼요. 그 장벽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저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 책상에 앉게 만드는 것. 간절히 바라오니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떳떳하게 점수를 받으시라고요. 무시당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놓고 무슨 학습법이라는 게 없다니까. 일단 공부 안 한 자에게는 학습법이 없어. 학습 양을 늘려야지. 그만큼 준비했어요. 저도. 올해 커리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편한 수업이 아니라고 이제.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내 공부 양, 제가 제시하는 공부 양까지는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정환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사실 또 교과 단원에 맞는 개념을 넘어선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그걸 스스로 얻어내는, 이번 겨울에 제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컨텐츠가 계속 개발되고 많아지는데 왜 겨울에 개념책을 사고 3월에 그것도 모르고 개념책을 또 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계획을 세우되 이번 겨울이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공부를 하고 해야 될 많은 양 다 잘 채우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 전략 수립을 잘 하시고요. 저는 각 과목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강에 너무 많이 몰입해서 빠지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스스로 해야 하는 돼요, 시간을 스스로. 많이 갖고 어. 여기서 또 말하는 그 해결 전략이라는 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함수를 기하적으로 좀 풀어본다든가 아니면 써보면서 스스로 뭐 발견을 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강 중독에 빠지지 말 것.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전략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집요하게 공부하세요. 제가 1부는 이제 사회를 받고 2부는 제가 이렇게 패널로 와서 참여를 해보는데, 결국 이제 두 번의 이 수학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결국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결국 학생들이 묻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대답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계속 얘기하는 어떤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 뭘 하라는지 이제 내놔라. 그게 선택 과목 뭐가 유리하냐라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죠. 많이 해야죠. 하는 것부터 먼저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개념을 열심히 하고 기출 많이 풀고 하나하나 다 써보고 본인이 해결하는 그 대전제 조건으로 특히 학동 친구들은 공부 양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3월까지 다 지내보고 나면 스스로 상태를 알게 돼. 그렇죠. 또 알게 그때 되죠. 선택하면 돼. 그때. 맞습니다. 그 다음 뭘 할까를 지금 고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어찌 돌파할 것인가 라이브 2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